경량이면서 빠른 설치와 빠른 철수 이런 부분에 아주 초점을 잘 맞춰서 설계한 텐트라고 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이 옆에 있는 프로에서는 다 보완이 된 부분들이더라고요. 이런 차등을 둔 거는 아무래도 확실하게 경량으로 가기 위한 선택인 것 같고요. 자연을 사랑하는 채널 캠핑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비영계의 다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리뷰 영상 로포텐 프로4에서 예고 드렸던 헬스포츠의 라인스피엘 3 슈퍼라이트와 프로의 비교 리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각 텐트에 차이점이 있으니까 우선 슈퍼라이트부터 리뷰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프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슈퍼라이트와 프로의 어떤 점이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께 비교하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라인스피엘이지만 이름은 같고 디테일 요소가 상당히 다른 텐트입니다. 심지어 2인용은 사이즈와 모든 게 다 동일하고 디테일만 다르지만 3의 경우는 그 사이즈조차도 다릅니다. 실제 하루 사용을 해보니까 슈퍼라이트보다는 확실히 프로라인이 바닥 면적도 더 넓고 천정고도 높아서 거주성이 매우 좋은 텐트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라인스피엘 슈퍼라이트와 프로의 그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께서는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영상을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슈퍼라이트 모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인스피엘은 유일하게 헬스포츠의 자립형 백패킹용 돔 텐트고요, 스테디셀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는 더 큰 대형 텐트 바랄, 김레, 바랑에르 돔이 많이 유명해지고 있지만 헬스포츠를 처음 접할 때 들었던 이름은 라인스피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경량은 초경량 컨셉에 맞게, 거주성은 거주성 컨셉에 맞게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이 정말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확실하게 선을 그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였습니다. 간단하게 스펙을 살펴보면은 패킹 사이즈는 20에 20cm, 그리고 좁은 폭이 19cm고요 무게는 2.44kg입니다 네, 요거는 제가 그 본사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이너 무게 얼마, 플라이 무게 얼마, 팩 무게 얼마 이렇게 다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이거를 다 더해 보니까 2.44kg 나왔고, 거기에 이제 스토프색이랑 아마 여분의 스페어 폴이나 이런 것들 무게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무게를 다 포함했을 때 2.55kg라고 표시가 돼 있더라고요. 구성품은 DAC 페더라이트 NSL 프레임이 3개가 들어있고, 그 중에 빨간색이 좀 긴 메인 프레임이고 노란색이 조금 더 짧은 사이드 프레임입니다. 프레임 같은 경우는 본사 홈페이지에는 미리수까지는 확인이 좀 어렵고 저희 산수유람에 9mm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가늘은 것 같습니다. 8mm 정도, 8점 몇 mm까지는 제가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한 8mm급의 프레임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팩은 아무래도 경량에 초점을 둔 제품이다 보니까 헬스포츠 자체 브랜드의 15cm 알루미늄 팩이 총 16개가 들어 있습니다. 비상시에 대처 가능한 폴 한마디와 폴이 부러졌을 때 응급시 사용할 수 있는 리페어 폴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전실의 폭은 65cm, 그리고 이너 높이는 105cm. 제 키가 176인데 앉아도 머리가 닿지 않는 높이입니다. 그리고 실제 플라이의 전체 높이는 10cm 높은 115cm고요 내부 면적은 긴 쪽이 230cm, 폭이 160cm, 3인용이면서 경량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인당 한 50cm 정도의 가격을 생각해서 160으로 설계를 한 것 같고요. 제가 발포 매트를 3개를 쭉 깔아 보니까 여유 공간은 많지 않지만 발포 매트 3개가 포개지지 않고 나란히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 길이가 230이다 보니까 매트를 깔고 나서도 여분의 공간이 많이 있어서 여분의 짐을 보관하기에 상당히 여유로웠습니다. 슈퍼라이트 프로 똑같은 설치 방식이지만 3개의 폴이 제공이 됩니다. 3개의 폴 중에 가장 긴 빨간색의 메인 폴을 먼저 센터에서 슬리브에 꽂아 주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좋아하는 아웃폴 방식의 텐트인데 이 제품은 아웃폴 방식이면서 이너 슬리브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너 텐트에 걸쳐지지 않고 아우터에 폴을 끼우는 방식인데 그 폴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고 아우터 텐트의 이너 슬리브 쪽으로 폴이 체결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훨씬 깔끔한 디자인인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폴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훨씬 더 깔끔한 상태로 오래 잘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메인 폴 빨간색을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이드에 있는 서브폴 노란색 2개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왜 중요하냐고 하면은 제가 방금 아웃풀 방식이지만 이너 슬리브 방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플라이의 안쪽을 보시면은 빨간색 폴이 들어가는 슬리브가 위쪽으로 지나가고 노란색 폴이 들어가는 슬리브가 그 아래쪽으로 교차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장력을 위쪽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노란색을 먼저 삽입을 하시면은 빨간색을 끼울 때 좀 애를 먹을 수 있고, 자칫하면은 프라이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설치를 두 가지를 진행을 해보면서 어떻게 하는 게 더 편한지 해보니까 우선 빨간색을 끼우는 게 맞고, 그 다음에 폴컵에 바로 체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들어가는지만 확인하신 다음에 마디 벌어짐 없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마디 부분이 조금만 벌어져 있어도 프레임을 손상시킬 수 있고, 프레임의 날카로운 부분에 플라이가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슬리브 끝까지 잘 체결되는지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엔 폴컵은 좀 밀어놓고 두 개의 노란색 폴도 마찬가지로 슬리브 끝까지 닿았는지 확인하시고, 중간에 벌어진 마디가 없는지 꾹꾹 잘 밀어서 확인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폴컵을 체결해 주시는 게 훨씬 텐트를 설치하는데 수월하더라고요. 다시 정리해 드리면은 슬리브 메인 먼저 빨간색 끼우고 사이드 노란색 끼우고 그 다음에 폴컵을 체결을 한다. 그렇게 하면은 이런 형태로 바로 자립이 됩니다. 설치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하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텐트 중에 미니모럭스의 망고스틴이 이런 방식인데,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같은 이너 슬리브 방식이지만 폴을 끼우고 빼는 게 되게 뻑뻑해요. 아무래도 안에 슬리브 부분이 더 공간이 타이트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같은 방식이라서 좀 우려를 했지만 생각 이상으로 쉽게 껴지고 쉽게 빠지는 거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치에 어려움은 별로 없고요. 그 외에도 비슷한 텐트들이라고 하면은 가장 유사한 디자인 형태가 엑스패드의 오리온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그 텐트를 잠깐 써보긴 했는데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은데, 제가 느끼기에는 좀 더 디테일한 요소나 그리고 경량의 부분으로 치면은 헬스포츠가 단연 압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아니라 저는 정말 있는 그대로 보고 느낀 사실로만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슈퍼라이트는 그렇게 폴컵만 체결을 하면은 뭐 더 이상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그렇게 설치가 끝나는 거고요. 소재 자체는 보기에도 되게 얇아요. 슈퍼라이트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이 소재는 15 데니아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 헬스포츠 공식 유튜브 채널에 이 영상이 올라와 있고 거기에 대한 스펙이 보이더라고요. 패턴 자체를 보면은 보통 립스탑이라고 하잖아요. 립스탑 구조긴 한데 네모 패턴이 상당히 작아요. 네, 상당히 작아서 이전에 한번 전화 문의를 저희 사무실에 주신 분이 계셨어요. 인장력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인장력 부분은 구매하면서 크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뭐랄까, 두께가 얇아지면 그만큼 인장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안에 패턴들을 더 세밀하게 오밀조밀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인장력을 가지고 가고, 또 소재가 두꺼운 텐트들은 그만큼 그 패턴을 좀 널찍널찍하게 뒀기 때문에 이 두께와 안에 립스탑 구조를 나름대로 조합을 잘 했어요. 그래서 얇은 텐트라고 해서 인장력이 약하고 뭐 두꺼운 텐트라고 해서 인장력이 튼튼하고 이런 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5데니아라서 상당히 얇은 편이고 실루엣처럼 내부가 비칠 수 있는 형태인데도 그렇다고 뭐 훤히 보일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 외부의 청록색 컬러와 이너의 노란색 레몬빛이죠. 이 컬러의 배합이 아주 상당히 예쁘고, 앞뒤 대칭형입니다. 상단에는 앞뒤 동일하게 벤틸레이션이 상당히 크게 나 있고, 벤틸레이션 안쪽은 메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안쪽에서 솔리드 패널을 개방을 하면은 벤틸 효과를 확실하게 누리실 수 있고요. 이게 벤틸이 위에도 있고 아래도 하나 더 있는데, 아래도 마찬가지로 앞뒤로 동일하게 있고 밖에 보이는 것처럼 메쉬 처리가 되어 있고, 내부에는 솔리드 패널로 제거를 해서 벤틸을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벤틸이 위에 아래 두 개가 있는 이유는 용도가 다른 겁니다. 이게 그냥 환기 창만 연다고 해서 무조건 공기 순환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래쪽으로는 찬 공기가 들어오고 위쪽으로는 더운 공기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내부에서 좀 더 쾌적하게 생활을 하시려면은 아래쪽 벤틸을 열고 위쪽 벤틸도 같이 열어줘야 아래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이 되면서 내부에 있는 더운 공기가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순환 구조의 역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씨가 좀 덥다 그러면은 아래쪽도 열고 위쪽도 다 열어 놓으셔야 좀 더 내부에서 쾌적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참 마음에 들어요. 어떤 텐트들을 보면은 좀 생뚱맞게 아래쪽에만 벤틸이 있는 경우가 있고 위에만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모양은 뭔가 환기가 잘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도어 패널을 개방해서 사용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참 괜찮고, 대부분 곰텐트는 전면이 다 개방되는 방식이긴 하지만 이 제품은 반쪽만 열리게 돼 있어요. 근데 답답하지 않다고 느끼는 게, 그 반쪽이 한편으로는 좀 프라이버시 보호에도 도움이 되고 이 이너 부분이 활짝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너가 반달 형태로 활짝 열리고 안쪽 끝에
도어 패널을 수납할 수 있는 메쉬 포켓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열어서 쉽게 닫을 수 있습니다. 근데 슈퍼라이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경량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이 도어 패널 전체가 메쉬가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반달 형태의 도어 패널에 사선으로 적용이 됐는데, 이런 부분도 그냥 모양을 만들었다는 느낌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죠, 찬 공기가 아래서 들어오고 더운 공기가 위에서 나간다, 이런 요소들이 다 적용된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달형이지만 사이즈는 작지만 이렇게 열었을 때 찬 공기 유입과 위에 더운 공기 배출이 가능한 구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풀 메쉬 창보다는 좀 더운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까지도 아예 메쉬가 없었으면 정말 사용하기 어려웠을 텐데, 경량을 위해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최소한으로 선택을 해서 이런 요소들을 살려놨습니다. 도어 패널 부분에 메쉬 부분이 창이 작다고 했잖아요.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보완하기 위해서 상단에도 삼각형 형태의 양쪽으로 메쉬 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환기를 극대화하고 싶다 그러면은 지퍼 아래쪽을 좀 여시면은 아래쪽으로 공기 유입이 되고 위쪽으로는 공기 배출이 되게끔 생긴 구조이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좀 더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인용 텐트인데 내부에 메쉬 포켓이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총 8개가 있습니다. 생뚱맞게. 그 중에 2개는 도어 패널을 수납하는 용도랑 같이 쓸 수 있는 메쉬 포켓이고, 어쨌건 8개의 메쉬 포켓이 있어서 사이즈는 좀 작긴 하지만 2사람, 3사람이서 사용하기에 아주 부족함이 없는 메쉬 포켓을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삼각 메쉬창 옆에는 고리가 있고요. 이 고리는 랜턴 고리로도 쓰실 수 있고, 앞서 로포텐 리뷰처럼 양쪽에 있는 4개의 고리를 가이라인을 이용해서 드라잉 레그를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은 가이라인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랜턴을 테두리에 걸면 불편하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가이라인을 추가로 해서 연결을 하셔서 사용하시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 어디든 조정을 해서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이런 가이라인 부분도 노란색이라 눈에 잘 띄면서 반사가 들어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라인 포인트는 전면에 센터에 하나, 양쪽으로 2개, 그리고 사이드에 하나씩 총 8개의 포인트가 있고요. 이 포인트들이 한 개의 부분만 잡고 있지 않고 이렇게 위아래 이중 구조로 잡고 있기 때문에 가이라인을 거는 포인트가 8개지만 실제로는 16개의 포인트를 잡아서 바람에도 좀 더 튼튼하게 버틸 수 있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이런 부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저도 노르웨이 잠깐 다녀왔는데, 물론 출장으로 비즈니스로 시내 쪽만 돌긴 했지만 이 시내도 바람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확실히 우리나라 바람은 저리 가랍니다. 북유럽의 바람은 그냥 바람의 나라예요, 그 동네 자체가. 그래서 다음에는 트레킹이나 뭐 가능하다면 야영도 되게 해보고 싶긴 한데, 확실히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동네구나 라는 거를 몸소 느낄 수 있었고, 이런 텐트의 디테일한 요소들을 보면은 그 지형 특성에 맞게 산맥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스웨덴과 노르웨이 요 가운데 이 산맥 지형 특성에 닿게 텐트 설계 반영이 아주 잘 느껴져요. 그래서 개방과 부분도 아우터가 절반만 열리긴 하지만 양쪽을 다 열었을 때 사선으로 바람이 잘 통과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면서 개방감도 뛰어나고 거주성도 좋은 그런 형태의 텐트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샘플을 미리 빼놓은 제품을 제가 가지고 온 건데, 아무도 피칭을 안 했었던 건가 봐요. 제가 처음 꺼냈더니 폴라이하고 이너가 분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또 이너들을 체결을 했는데, 여러분께서 혹시 새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은 필드에 나가서 처음 꺼내지 마시고 집에서 구성품들이 잘 들어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가볍게 피칭도 한번 해보시고 이너를 좀 미리 체결해 나가시면은 현장에서 당황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슈퍼라이트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프로로 넘어가서 프로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최종적으로 슈퍼라이트와 프로의 차이점들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